일부. 이란전, 단기전으로 끝나도 서민 경제는 왜 더 무너지는가? 기름값, 물가, 생활비 가장 약한 곳부터 먼저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전쟁이 멀리서 나는 건데 우리 서민들 삶하고 무슨 상관이 그렇게 크겠나? 그런데요, 이건 그렇게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번 중동발 충격, 이란전 문제는 우리 같은 에너지 수입국,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국 같은 나라에는 생각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들어옵니다. 왜냐? 우리는 기름을 많이 쓰는 나라이고 원유를 대부분 바깥에서 들여오는 나라이고 그 기름값이 오르면 단순히 주유소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운송비, 전기가스 부담, 식품 가격, 생필품 가격, 외식비, 공산품 가격까지 줄줄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미 국제유가는 전쟁 발발 이후 크게 뛰었고 한국 정부도 유류세 인하 확대, 유가 상한 조정, 전략비 축유 대응, 에너지 절약 캠페인까지 꺼낼 정도로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즉, 이건 혹시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이미 정부가 실제 대응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전쟁이 길어질 때만이 아닙니다. 단기전으로 빨리 끝나더라도 이미 올라간 기름값과 물가 압력이 서민 경제에 오래 남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로이터는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해도 유가가 당분간 높은 수준에 머물 수 있다고 전했고, EU 집행위 고위 관계자도 이런 충격이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키운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은 이란전이 왜 서민,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중장년 노년층의 삶을 더 깊게 흔들 수 있는지 정말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 왜 한국 서민 경제가 특히 더 아픈가? 여러분, 같은 국제유가 상승이라도 어떤 나라는 덜 아프고 어떤 나라는 더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나라는 자원국일 수 있고 우리는 수입국이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 운송의 가장 중요한 길목 중 하나입니다. IEA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하루 평균 약 2천만 배럴의 원유석 유제품이 이 해협을 통과했고 세계 해상 원유 거래의 약 25%가 이 길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의 80%가 아시아로 갑니다. IEA는 특히 일본과 한국이 이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흐름에 크게 의존한다고 짚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 중동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충격은 유럽보다도 우리 아시아 그 중에서도 한국 같은 나라가 더 직접적으로 맞는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한국 정부와 로이터 보도를 보면 현재 한국은 호르무즈를 통한 수입 의존 때문에 에너지 안보 취약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더 확대했고 원전 가동률 상향, 석탄 발전 제한 완화, 나프타 수출 통제까지 검토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괜찮다는 대응이 아니라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대응입니다. 2. 단기전이어도 왜 물가는 계속 아프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전쟁이 한두 달 안에 끝나면 기름값도 금방 다시 내려가겠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가는 단순히 지금 당장 원유가 실제로 얼마나 부족하냐만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장에는 앞으로 파괴된 시설 재건으로 더 막힐 수 있다는 공포, 보험료 상승, 운송비 상승, 재고 확보 경쟁, 환율 불안, 투기적 매수,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갑니다. 로이터는 3월 27일 보도에서 전쟁이 시작된 뒤 브렌트유가 50% 이상 뛰었고 현재 전개만으로도 평균 유가 전망이 크게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해협 차질과 수출시설 타격이 커지면 유가가 배럴당 $150를 넘거나
$200까지 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시장에서 거론됐습니다. 즉 단기 전이어도 위험 프리미엄이 오래 남으면 서민이 체감하는 가격은 쉽게 안 내려옵니다. 여기에 한국은 환율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개한 3월 27일 원달러 종가는 1,508.9원이었습니다. 달러가 강하고 원화가 약하면 같은 유가라도 한국으로 들여오는 가격은 더 비싸집니다. 즉 국제 유가가 오르고 환율까지 분리하면 수입 물가 압력은 2배로 커집니다. 한국은행도 올해 물가 흐름을 좌우할 핵심 요인으로 국제 유가와 환율을 함께 지목했습니다. 3. 기름값이 오르면 서민 삶에서 정확히 뭐가 오르나? 여기서 중요한 건 기름값이 오르면 차 있는 사람만 힘든 거 아니냐? 이 오해를 깨는 겁니다. 아닙니다. 기름값은 모든 물가의 바닥을 밀어올리는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 운송비가 오릅니다. 트럭이 물건을 나르고 배달차가 움직이고 버스가 다니고 화물차가 전국을 돌기 때문에 기름값 상승은 곧 물류비 상승입니다. 둘째, 식품값이 오릅니다. 마트의 채소, 과일, 고기, 생선, 가공식품은 생산비만이 아니라 포장비, 냉장비, 운송비, 매장 운영비까지 다 붙습니다. MOEF는 이미 2025년 말 소비자 물가 상승의 배경으로 석유류 가격 상승과 가공식품 가격 상승을 함께 지목했습니다. 즉 에너지 충격은 음식값으로 번집니다. 셋째, 전기가스 난방 부담이 커집니다. 당장 모든 공공요금이 동시에 오르지 않더라도 발전원가와 에너지 수급 부담이 커지면 결국 가계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원전 가동 확대와 LNG 절감 캠페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 비용 압박이 크다는 뜻입니다. 넷째, 자영업 원가가 오릅니다. 식당은 식재료 값이 오르고 배달업은 유류비가 오르고 동네 가게는 냉난 방비와 납품 단가가 오르고 결국 가격을 올리거나 마진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민은 이미 지갑이 얇습니다. 즉 사업자는 못 버티고 소비자는 못 사고 경기는 더 얼어붙습니다. 4. 지금도 실물 경기가 약한데 왜 더 위험한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육아 충격이 무서운 이유는 경제가 좋을 때 오는 충격이 아니라 이미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오는 충격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가 2.2% 정도로 갈 수 있다고 봤지만 그 전망 자체가 국제유가와 환율에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기본 시나리오도 이미 안심할 상황이 아닌데 중동 충격이 얹히면 훨씬 아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장년 서민층이 느끼는 현실은 통계 숫자보다 더 차갑습니다. 장사는 안 되고 일거리는 줄고 임금은 물가를 못 따라가고 빚 부담은 여전하고 노후 준비는 부족합니다. 여기에 육아발 물가 충격이 오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줄이는 건 뭡니까? 외식 줄이고 장바구니 줄이고 병원 미루고 문화생활 끊고 옷 안 사고 교통비 아끼려고 이동 줄이고 난방 덜 틉니다. 즉 삶의 질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건강과 관계가 무너집니다. 5. 가장 먼저 타격받는 사람들 서민층. 서민층은 왜 더 먼저 아플까요? 부자도 기름값 오르면 불편합니다. 하지만 서민은 불편이 아니라 생활 자체가 흔들립니다. 월급 300만 원 받는 가정에서 기름값, 식비, 공과금, 교통비, 아이 교육비가 같이 오르면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바로 안 오릅니다. 즉 실질 소득이 줄어듭니다. 이 말은 통장에 들어오는 액수는 같아도 쓸 수 있는 힘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민층은 물가 충격을 불쾌함으로 겪지 않습니다. 생활 붕괴 압박으로 겪습니다.
장 보러 가면 느끼고, 주유소에서 느끼고, 배달앱 열면 느끼고, 아이 간식값에서 느끼고, 버스 택시 대중교통 비용에서 느끼고, 한 달 카드값에서 느낍니다. 6. 차상위계층은 왜 더 위험한가? 차상위계층은 사실 가장 애매하고 가장 아픈 계층입니다. 수급자는 최소한의 공적 지원이 있고 중산층은 아직 완충 자산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상위는 소득은 빠듯한데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즉 물가가 오르면 바로 숨이 막힙니다. 특히 이런 분들입니다. 일용직, 단시간 노동, 폐지 줍기, 경비, 청소, 간헐적 알바, 작은 노점, 영세 자영업, 연금이 매우 적은 노년층. 이분들은 지출 구조에서 식비, 교통비, 난방비, 병원비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유가가 오르면 식비도 교통비도 난방비도 연쇄적으로 눌립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밥의 질이 떨어지고 이동을 줄이고 병원 가는 횟수를 줄이고 겨울엔 난방을 줄입니다. 이게 바로 가난이 건강과 수명을 갉아먹는 방식입니다. 7. 수급자는 왜 더 참혹하게 체감하나? 많은 분들이 수급자는 정부 지원이 있으니 그나마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수급자는 원래부터 여유있게 사는 계층이 아닙니다. 정말 최소한의 생존비로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쌀값, 반찬값, 라면값, 계란값, 두부값, 전기료, 난방비, 교통비 중 몇 개만 올라가도 바로 다른 항목을 줄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난방을 줄이면 춥고 병원을 줄이면 건강이 나빠지고 반찬을 줄이면 영양이 나빠지고 교통비를 아끼면 바깥 활동이 끊깁니다. 즉 수급자의 물가 충격은 지출 조정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축소로 나타납니다. 한국은 이미 노년층 빈곤이 심각합니다. 통계청 기반 자료로 65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이 39.8%에 이르고 OECD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육아발 물가 상승은 노인 빈곤층과 수급층에 훨씬 잔인하게 작동합니다. 8. 중장년 노년층이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 본 채널 시청자분들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장년 시니어는 젊은 층보다 충격 흡수력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소득이 고정돼 있거나 일자리가 불안정하거나 국민연금 외 추가 소득이 적고 몸이 아프면 의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국의 노년층 빈곤율이 매우 높고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습니다. 이는 노인이 활기차게 일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 살기 위해 계속 일해야 하는 구조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에 물가가 오르면 은퇴한 사람은 생활이 팍팍해지고 일하는 노인은 교통비와 식비가 올라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충격은 그냥 국제 뉴스가 아니라 대한민국 중장년 노년층의 밥상과 병원비, 난방비, 장바구니와 연결된 문제입니다. 9. 정부가 왜 이렇게 급히 움직였는가?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더 늘리고 육아 상한을 올리고 채권시장 안정 조치까지 하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벌인 이유는 그만큼 이번 충격이 금융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물 경제와 물가, 민생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정부도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 오래가면 서민들 버티기 힘들다. 기름값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민심, 소비, 경기, 취약계층 생활이 다 흔들릴 수 있다. 즉, 우리 같은 서민이 느끼는 불안은 괜한 걱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이란전 충격은 단순한 외교 뉴스가 아닙니다. 단기전으로 끝나더라도 이미 오른 유가와 환율, 이미 붙은 위험 프리미엄,
이미 약해진 실물 경기 때문에 서민 경제는 오래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언제나 가장 약한 곳부터 내려꽂힙니다. 서민, 차상위, 수급자, 중장년, 시니어, 영세 자영업자. 기름값은 숫자로 오르지만 그 결과는 밥상, 난방, 병원, 교통, 건강, 관계의 문제로 번집니다. 이걸 알아야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현실적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허리띠를 어떻게 졸라매고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서로를 지키며 버텨야 하는지 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분발할 의욕을 줍니다. 부탁드립니다. 좌측에 보이는 제 사진 동그라미를 누르시면 바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또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답변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링크된 유튜브 채널 우인의 삶 이야기를 보시면 삶의 의미를 심도 있게 재조명하실 수 있습니다.